오늘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업을 할게요. 더 열심히. 어때? 좋지? 뭐라고? 뭐라고? 그 사수님의 열정을 받아서 빨리빨리 끝냈어. 열정을 쏟아서 빨리 끝내라고? 그럼 뭐 빨리 안 끝냈을 때 얘가 나는 열정적일 때 더 설명이 길어지고 많아져서 더 오래 하는데? 원래 수업에서 좀더 끝나 싶고. 봅시다. 그래요? 와, 22번이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와 있네요. 와, 근데 38번은 되게 어려웠나 보다. 82%의 학생이 틀렸네요. 어마한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거 이제 당시, 요 19년도 6월 당시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1등부터 10등까지를 지금 적어놔 본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맞춘 학생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틀린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민이하고 우주하고 두 학생 모두가 틀린 문제는 31번, 그 다음에 34번.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틀린 건 그 두 개밖에 없네요. 3,000번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 찍어서 맞췄어요? 자, 봅시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없어서 틀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잘 못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해석은 했어. 어떻게 꾸역꾸역 한국말로 바꾸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는 않아. 그거는 말 그대로 해석은 해가지고 정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가공하지 못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이건 이제 데이터라는 게 될 거고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얘는 해석을 못하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보, 그 말 그대로 지문 안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처리를 못한 거죠. 정보 처리를.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정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저런 얘기, A 얘기, B 얘기, C 얘기, D 얘기, E, F, G, H, I, J, K 이런 얘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돌고 있을 뿐이지 그 A, B, C, D, E, F라는 그런 정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짜여져서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죠.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1번의 경우에 해당이 돼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하루 영어의 해석을 써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저도 영어를 뭐 10년, 뭐 15년 이상 가르쳤지만 특히
재수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지만은 재수생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이 부분은 많이 좀 부족하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본인은 자기가 해석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인 거야. 저 해석했는데요? 그리고 막상 문제 풀어주면, 잠깐만요.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그 말은 나는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해석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학년도 6월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보실 건데 22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우주는 맞췄거든요. 우주야? 문제를 우주는 맞추셨어요. 22번. 오답률 9위의 문제고요. 한 55% 절반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네요. 55.1%의 학생들이 틀렸고 45%의 학생들만 맞춘 문제인데, 자, 일단 우주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는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네. 여기를 해석해보고 전체적으로 해석해봤더니 그러면 이 문장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떠오르던가요? 가장 쉬운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19년도는요. 19년도는 이 유형의 문제가 처음 들어온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갈팡질팡 하던 때라서 요즘은 이제 얘가 21번 문제로 딱 고정이 되어 있죠. 21번 함축의미 추론 유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왔다 갔다 하던 때라서 얘가 몇 번인지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 함축의미 추론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밑줄과 상관없이 그냥 주제를 찾아라 라고 접근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주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소재 방향이라는 걸 찾았고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주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지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뭐라고 막 해놓고 여기에 생각해봐 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때 이 생각해봐 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된다 그랬어? 예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시의 기능을 하고 요 밑으로는 요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을 할 터이니 괜찮니? 그러면 요 앞에가 주제문이 될 거고 이 주제문의 의미 여기서는 주제문을 찾아라가 아니라 주제문 중에 일부에다가 밑줄을 찍 쳐놓고 요게 무슨 말이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벌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게 라고 물었으면 요 말의 의미는 요 밑에 들어간 예시의 의미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You can be perfect. 당신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ou need to change the way. 당신은 방식을 바꿔야만 하죠. 바꿀 필요가 있죠. You think about it.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이죠. 당신은 완벽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주제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소재 방향 찾으라 그랬어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즉 당신은 완벽합니다라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perfection, 완벽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만일 당신이,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원인에 해당하는 말이 되고, 이 원인에 해당하는 말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당신은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요 if 이하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완벽함이 가능한 조건을 찾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것이 가능한 조건은 네가 완벽한을 지워버리고 완수하다라는 말을 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와, 완벽함을 지우고 완수를 집어넣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A basketball player, 농구 선수인데요. Taking a 15-foot shot. 뭐 하고 있으냐면은 15피트 거리에서 슛을 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그리고 그 공은 through the net. 넷을, 그물망을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죠. 자, never touching the rim. 뭐를 건드리지 않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농구 골대죠. 림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클린 샷이라고 하죠. 링 안 맞히고 쏙 들어가는 거. 그죠? 자, 그럽니다.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exclaim은 무슨 뜻?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군가가 외치겠죠. That was a perfect shot. 야, 그거 완전히 퍼펙트한 샷이야 라고 말할 거래요. Someone, and it was perfect. 그리고 사실 그 슛은 완벽하기도 했네요. 쏙 들어갔으니까. 괜찮죠? 자, 무슨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The scoreboard. 그 점수판은요, reflect an increase of 2 point. 2포인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Now again imagine.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를? The same player, 똑같은 선수가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taking another 15-foot shot. 이번에도 역시 15피트 거리에서의 슛을 쏘더랍니다. But, 그러나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the ball hits one side of the rim. 이번엔 그 공이 그 림의 한쪽 면을 때리죠. 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면을 똥 하고 때려요. 그리고 falls, rolls around. 림 주변을 이렇게 구릅니다. 그리고 stand still. 구르다가 딱 멈춰요. For half a second. 1초의 절반이니까 0.5초 동안 씁니다. And it finally fall. 그리고 마침내 떨어집니다. Through the net. 그러니까 깨끗하게, clean하게 쏙 들어간 게 아니라 퉁 하고 맞고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됐죠? An announcer. 자, 그 장내 아나운서가 might comment. 아마도 말할 수도 있겠죠. 뭐에 대해서? What an ugly shot that was. 야, 그거 참 지저분한 샷이구만.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she would be right.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basketball games, 농구 경기는요, are not won on such criteria. 농구 경기라는 것은 승리가 되어지지가 않는데 그러한 기준 위에서 농구 경기라는 것이 승리되는 게 아니래. 농구 경기는 깨끗한 슛만 점수로 인정됩니까? 지저분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점수가 인정됩니까? 지저분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클린 샷이냐 아니냐라는 such criteria. criteria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기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as pretty or ugly. 뭐만큼, 깨끗하거나 또는 ugly한 것만큼이나. In this instance,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그 공이 네트를 통과했고요.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by 2 points. 그리고 점수판은 2점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the second shot, 두 번째 샷은, 즉 지저분하게 들어간 샷이죠. was as perfect as the first. 첫 번째 것만큼이나 완벽했던 거죠. 자, 이 예시를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지민? 1번. 아니, 한국말로 네가 정리를 해보세요. 답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 사람이 이 예시를 통해서 하려는 말이 뭘까요? 성취가 뭐예요? 결국엔 성취가 있구나. 그렇죠. 과정상에서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perfect, 첫 줄에서 perfect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예시도 perfect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니니? 그쵸? 그게 흐름이라 그래서 우주는 오늘 전혀 집중을 못 하는구나. 왜 오늘 학원 온 게 그렇게 많이 불만이에요? 집중 좀 하세요. 그러니까 perfect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샷은 perfect 했죠. 그래도 2점인 거고요. 두 번째 샷은 퍼펙트 하진 않고 어글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점수는 똑같이 2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저분하게 들어갔든 퍼펙트하게 들어갔든 어찌됐든 간에 퍼펙트하게 들어갔냐 지저분하게 들어갔냐를 기준으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똑같이 두 개 다 2점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꾸 보세요. 자, 완벽함이라는 것은 달성 가능합니다. 뭐 하면 달성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perfection. 야, 여기 봐봐. 질문이야. 대답하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perfect shot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시로 든 perfect shot은 어떤 샷이 perfect 샷이에요? 네? 멋진 샷이 perfect 샷이에요? 어찌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퍼펙트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봐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 샷도 퍼펙트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만큼이나 퍼펙트 했어요? 깨끗하게 들어간 첫 번째 샷만큼이나 완벽한 게 두 번째 샷이야. 왜? 어차피 똑같이 2점이니까요. 됐어? 그러면 perfection is possible.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perfection이 뭐냐고요? 지저분하게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퍼펙션이죠. 맞습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달성 가능해요? 진짜 말 그대로의 perfect라는 개념을 버리고, 맞아? 뭐를? 골을 넣었다, 골이 들어가는 과정을 끝마쳤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퍼펙션은 달성이 되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오, 그래요. 자, 1번 봅시다. redefine perfection. perfection이라는 것을 redefine, 재정의 내리더랍니다. based on, 뭐에 기반해서요? task accomplishment, 뭐예요? 업무 성과, 성취,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업무 성취에 기반해서 업무가 성취됐다는 얘기는 농구 경기에선 골이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골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재정의 내리자 이거야. 골이 들어갔는데 클린하게 들어간 것만 퍼펙션이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 퍼펙션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서 주제를 찾아라 라고 했던 그 문제풀이의 접근 방식이 여전히 아직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자,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30번으로 갑시다. 30번을 틀렸어요. 잘 안 틀리더니. 네, 시에서 네. 본이랑 본이랑 동생. 봅시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But today, 그러나 오늘날에는 with the context and the function, they were composed. 자, 맥락과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능이네요. 어떤 맥락과 상황 그리고 기능이냐면 they were, 여기서부터 이렇게 괄호를 열어야겠다. They were composed for. 그들이 구성되어진 그런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이거 with 명사 과거 분사 구문이네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좀 기억을 할게요. 뭐냐면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또는 ed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뭐뭐 하면서 ed는 우리가 수동의 의미라 그러죠. 보통 뭐뭐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이 태어나진 상태로가 맞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맥락이 태어나졌다는 얘기는 그 맥락이 있다는 얘기죠. 생겨났다는 얘기인 거고요. 맥락이 가버렸다는 얘기는 맥락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맥락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면 요 단어만 잡아갖고 가볼까요? 기능이 태어나서 기능이 남아있는 건지 기능이 가버려서 기능이 사라진 건지 그 흐름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30번 문제는 어휘 문제로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라고 했으니까 문맥에 맞는 낱말로라고 했으니까 문맥, 글의 흐름, 즉 주제를 찾는 방향으로 역시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시면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는요 is biased toward the fine art. bias가 무슨 뜻이냐면 편견 이런 뜻이거든요. 편견. 알고 있었죠?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toward 뭐에 대해서 어느 쪽을 향해서 편견이 있게 된 건데, 자, the fine art, fine art는 밑줄 치고 그냥 따로 외우십니다. 순수예술이라는 뜻이에요. 순수예술. 순수예술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우 더워. 순수예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일주일째 목소리가 계속 이래요. 목을 안 써야 되는데 목을 계속 써서. 그럼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의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 순수 예술을 향해서는 뭐 되고 있대요? 약간 편견을 갖게 되었답니다. 괜찮아요? 그럼 잠깐만, 우리 문화가 순수 예술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가져봅시다. Those creative products. 자, 그 창의적인 작품들은요, that have no function. 어떠한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죠. 뭐 외에는 즐거움이라는 거 외에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순수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술이 주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을 텐데 그 예술이 주는 효용 중에 당연히 뭐가 있겠니? 그 뭐 어떤 그림이든 뭐든 그걸 보면서 와,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주는 효능이라는 것도 있겠죠. 예술이라는 거는. 그렇죠? 또는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고, 막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또는 엄마 생각에 슬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술이라는 것은 즐거움 말고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기능이 없이 이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얘기는 이 기능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맞아? 그래. 그러면 순수 예술은 즐거움을 주는 기능밖에 없는 건데 그 순수 예술을 향한 편견이 생기게 됐대요. 우리 문화가. 도대체 어떤 편견이 생겼을까요? craft object. 자, 우리 공예품이죠. craft는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하는 걸 craft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are less worthy 그랬어요. 덜 가치가 있고요.
왜냐하면 they serve an everyday function. 그놈들은, 여기서 그놈들은 공예품을 얘기해요. 그 공예품이라는 것은 일상의 기능이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not purely 뭐예요? 여기 not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not에 동그라미 쳤으니까 자, 공예품이라는 것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 얘는 창의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기능이 있으니까 실용적인 거겠죠. 그러면 그놈들은 실용적입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여기 낫이 있으니까 이것과 반대말인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너도 잘 골랐고요. 자, 그런데 말이야. This division, 이러한 구분은, division은 나눔이란 뜻이잖아요. 구분, 나눔. 그럼 뭐하고 뭐를 나눴어요? 실용적이냐, 창의적이냐, 또는 기능이 있냐, 즐거움만 주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야, 이러한 나눔 구분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너는 뭐 기능적인 거고 너는 뭐라 그래야 돼? 아까 실용적인 거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네요. 자, most contemporary high art. 대부분의 현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예술이라는 것은 시작되었대요. as 뭐로서 시작됐냐면 some sort of craft. 뭐 일종의 정도로 할까요? 일종의 craft는 공예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라는 것은 공예품의 일종으로서 시작이 됐었던 거래요. 됐습니까?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그 어떤 구성이나 또는 공연입니다. What we now call classical music. 우리가 현재 고전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에 공연과 컴포지션, 뭐 작곡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began, 시작됐었대 as a form of craft music. 손으로 쪼물딱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지금 같은 말 반복이 되는 건 눈치가 채지죠? 어떻게 반복이 돼요? began as, 그 다음 여기도 began as 이런 식으로. 맞니? began as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요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는 서로 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어야겠군. 요 정도는 눈치가 채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현대의 고급, 뭐 하이 아트는 뭐 고급 예술 정도로 합시다. 현대의 고급 예술은 일종의 공예품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클래시컬 뮤직, 고전 음악, 이것도 흔히 말하는 이제 고급 음악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급 음악 또는 고전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연은 시작됐었어. 얘도 뭐로 시작됐냐면 크래프트 뮤직의 한 형태로 시작이 됐었대. 크래프트로 시작이 됐고요. 크래프트 뮤직으로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 그 크래프트 뮤직의 특징을 고르래요. 무시합니다. 만족시켜줍니다. 요구된 기능이라는 것을 in the Catholic Mass 그랬네요. 카톨릭 어떤 대중들에게 있어서 ignore는 무슨 뜻? 무시하다. satisfying은 무슨 뜻? 만족스럽게 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크래프트 뮤직, 공예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공예품은 뭐로 시작된다 그랬니? 현대 고급 음악이 이거에서 시작이 됐었다 그랬고, 고급 예술이. 그 다음 고전 음악도 사실은 옛날에 여기에서 시작됐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옛날에 시작됐던 이거는 실용적이라 그랬어요? 창의적이라 그랬어요? 크래프트 오브젝트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 가치가 덜하다 그랬잖아. 크래프트라는 것이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였어요? 얘는 실용적이기 때문이었다고요. 공예품은 예를 들어 쪼물딱 해서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 됐니? 그거는 물을 담을 수 있고 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랬단 얘기예요. 됐죠? 뭐 고려청자는 뭘 담기 위해서 뭐 술을 담아놓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공예품으로 시작이 됐어요? 공예 음악으로 시작이 됐어요? 라고 했으면 공예품이 실용적이었으니 여기에 기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실용이에요? 창의적인 거예요? 이게 실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기능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무시하면은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만족시켜주면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 중에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요? satisfying이 답이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chamber music. 자, 우리 뭐 관현악 음악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chamber music이라는 것은 really was designed. 정말로 만들어졌던 거래요. to be performed. 연주가 되려고 in chamber. 어디에서? 그 뭐 공간이죠. 뭐 이렇게 막아놓은 공간 같은 거를 chamber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주가 되어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small intimate room. 이제 chamber를 갖다가 조그마한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방,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러니까 넓지 않은 공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체인버라고 하고, 그 안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고안된 음악이래요. In wealthy homes, 그랬네요. 그 부유한 가정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방 같은 데서 연주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래요. Often as background music, 종종 배경음악으로서 이렇게 보여내려고. The dances, 그 춤은요, composed by famous composers,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춤이죠. From Bach to Chopin이라는 것은 쇼팽을 말합니다. 바하로부터 쇼팽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어떤 댄스 음악이겠죠. 여기서는 뭐 댄스를 얘네들이 줬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안무를 짜진 않았을 테니까. Originally did, 그것은 원래 정말로 accompany dancing, 뭐를 수반했었던 거냐면 춤이라는 것을 수반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곡한 음악은 진짜 춤이라는 것을 수반하기, 춤추기 위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무곡이라고 하거든요. 춤출 무자에다가 음악 곡자를 써가지고 무곡이라고 불러요. 그 무곡은 뭘 무곡이라고 그러는 거냐면 춤을 추기 위해서 용도가 춤출 용도로 만든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만든 음악이 아니라 춤을 위해서 만든, 비트를 때려박아서 만든 노래, 이걸 무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아요? But today, 그러나 오늘날에는 with the context and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 그러면 뭐 이건 또 기능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이 뭔지는 이제 앞에서 잡았으니까 그 음악이 작곡이 되어졌던 목적, 뭐를 위해서 작곡됐나요? 그 기능을 위해서 음악이 작곡이 되어졌던 그 기능이 생겨났나요? 사라졌나요? 그걸 보시고 이거를 원인으로 뒤에 결과가 We listen to these works as fine art. 우리는 순수 예술이라 이러한 작품들을 순수 예술로서 듣습니다. 순수 예술은 실용적인 거라 그랬어? 창의적인 거라 그랬어? 순수 예술은? 순수 예술은 기능과 목적이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기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기능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기능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곤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민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1, 2, 3, 4를 할 건데 31, 2, 3, 4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우주야, 너도 준이 몰라? 준이? 박준이. 여자예요. 알지 한다고? 걔 오늘 뭐 졸업식 할 때 춤을 춰요? 그래요? 뭐 축하 공연 같은 거야? 근데 졸업하는 당사자가 자기가 축가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냥 다 춤추는. 다 춘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 밤에서 추던 애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졸업식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졸업식은 강당 같은 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냥 막
뭐 누구 상 받고 나와서 상 받고 뭐 나가서 뭐 뒤로 서서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온 아닌가? 그런 거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종의 학생들끼리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졸업식이? 그러면 이제 그때 학생들이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럼 선생님들은 쫙 빠지나요? 선생님도 같이 가요. 선생님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적극 참여하고 후배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문화가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다른 데도 그런데? 아니면 너네 학교만 그런데?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어차피 들어 자리가 없어요. 어? 3학년 밖에 자리가 없어요. 아, 3학년 밖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꽉 차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 후배들이 해주는 거면 후배들 뭐 이제 그 공연하는 애들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다른 학교에 친구들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서울에. 너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서울 살았니? 지민이? 어디 살았어? 어디? 부천. 들어본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너 부천 살았다. 너는 어디 살았? 너 저쪽 하남 살았다 그랬나? 그렇군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31번이 어려웠어요. 오답률 2위에 빛나네요. 자, 우리 항상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일단은 빈칸 안에 들어갈 말부터 방향부터 잡자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방향을 잘 적은 건 둘째 치고 방향을 적어는 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 습관이 안 고쳐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지? 뭐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 봐봐, 지민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어는 차라리 조금 낫거든, 지민아. 네가 영어를 못하는 편도 아니고, 지민아 나 봐봐. 영어는 차라리 나은 편인데 국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통째로 다 정보라고요. 영어라서 이제 국어는 안 거예요, 그럼?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그럼 영어는 왜 이렇게 고요?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 그게 너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야? 그거 쓸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방금 얘기했던 무슨 기능성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 기회성이 있어. 어떤 기능? 글을 읽을 때 쭉 읽어. 또 뭐라 해야 되지? 들으면서 읽으니까 줄 안 헷갈려. 줄이 안 헷갈려. 건너뛰고 읽고 그래, 그러면? 그래도 줄을 치면서 글을 읽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 정보에 밑줄을 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문장에 밑도 끝도 없이 줄을 긋는 거는 정말로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진간하면 그런 것 같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말겠는데, 어진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응?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해석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The researcher, 연구자들은 믿었어요. 데디아라는 내용을 뭐뭐가 주어 자리네요. was the key, 핵심이었다고, 열쇠였다고. to, 어디에? friendship formation 그랬네요. 오, 야, 의외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명확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야, 그만 마시고 여기 뭐 들어갈지 한번 써볼래, 한글로? 뭐뭐가 이었대, 우정 형성의 핵심이었대 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했답니다. 그럼 이 빈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우정 형성에 있어 핵심인 것, 중요한 것, 요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어렵지 않죠? 어렵니? 이거 써놓는 게? 지민 어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문의 나머지를 읽으면서, 자, 이렇게까지 쳐놓으면 이 지문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정 형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중요한 것, 즉 여기 어딘가는 우정을 형성해 줍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겠지. 또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놨겠지. 그래요? 그 문장을 잘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이 문장이 아직 아까 읽었던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friendship, 우정이라는 것은, 일단 우정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합시다. 우정이라는 것은 likely to develop, 발전을 한대. 잠깐만. 얘들아, 우정이 형성된대, 우정이 발전된대. 괜찮아요? 같은 말로 보여줘요? 그죠? on the basis of,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뭐를 토대로, 기초로, 이런 뜻이죠. 그럼 잠깐만. 이 뒤에 나오는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기초로 우정이라는 것은 발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생겨난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잠깐만. 우정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럼 뭐가 됩니까? 선생님 설마 여기 들어갈 말이 이건가요, 혹시? 자, 근데 그 수동적인 접촉, 간단하고 짧고 수동적인 접촉인데 그 접촉이라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going to and from home, 집으로 가면서, 집으로부터 가면서, 또는 walking, 걸으면서예요. about the neighborhood, 근처, 이웃 근처를 걸으면서, 또는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부터 걸어오면서 만들어지는, 행해지는 짧고 수동적인 접촉이라는 것을 토대로 생겨나는 거래요. 야, 우정은 이웃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걷다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접촉, 이런 것 때문에 우정이라는 것이 생긴대요. 에이, 설마 잠깐 만나는데 우정이 생겨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들의 관점에서는 wasn't so much that 이하라는 사실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네요. It wasn't so much.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요. that이하라는 내용은 wasn't so much. 그렇게나 그러할 것 같지 않아요. that이하 볼까요?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 대조를 시켜놨네요. 야,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대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처럼 그냥 짧은, 그냥 수동적인 만남, 오다 가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친구가 형성이 됩니까? 우정이 형성됩니까? 태도가 같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태도가 같으면 친구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럼 네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But rather,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요.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서로를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그냥 지나쳐간 겁니다. tended to become friends.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될 것 같더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그런 친구들이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얘네들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그럼 잠깐만, 이 문장 안에서 내가 읽은 거를 근거로 했을 때, 내가 읽은 것만을 근거로 했을 때 우정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비슷한 태도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그냥
가다 오다 가다 또는 공원 같은데 거닐다가 그냥 잠깐 그것도 만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수동적으로 만남 이런 것들로 우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요? 1번 shared value 그랬어요. 뭐예요? 가치를 공유하면은 친구가 된대요. 좋은 말이죠. 가치를 공유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상식이고요. 이 글에서는 가치를 공유하자 그랬어요. 그냥 오다 가다 스치듯이 만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다 가다 스치듯이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된다 그랬죠? 자, 2번입니다. physical space 어때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우정 형성에 중요하대요. 잠깐만, 물리적 공간이요? 그럼 같은 공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어떨 때 우정이 형성된다 그랬니? 어쩌다가 집에 오다 가다가 공원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만난 사람. 그럼 물리적 공간이 같으니까 일단 마주쳤을 거 아니야. 그쵸? 잠깐만, 이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좀 대기. 3번. conscious effort. 뭐죠?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난 쟤랑 친구가 될 거야. 라고 의식해서 저 친구가 좋아하는 무슨 예를 들어서 빵을 사다 주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면 된다 그랬어. 그 그림 그만 그리고. 4번 similar character. 뭐예요? 유사한 성격. 성격이 유사하다고 친구가 된다 그랬나요? 아니요.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면 된다고요. 5번 psychological support. 심리적인 지지 지원. 심리적으로 아 쟤는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친구가 되나요? 뭐 그런 경우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친구의 조건으로서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라는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답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것들이 너무 위에서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서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라는 말을 물리적 공간이라는 말로 의미를 확장시켜서 생각하기는 힘들 수 있겠으나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를 바라보게 되면 그래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려면 최소한 물리적 공간이라는 건 같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군대를 갔을 때 항상 하는 말 뭐래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 들어봤어요? out of sight가, out of가 뭐죠? 뭐뭐 바깥에. sight는 시야, 봄,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mind,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죽고 못 살던 남녀가 남자가 군대 2년 가 있는 동안 안 보니까 그렇게 오빠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막 난리가 났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더라. 친구는요, 취향이 같고 성격이 같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그것도 물론 친구가 될 요건이 되겠지만 맨날 봐. 맨날 물리적 공간이 같았어서 맨날 마주쳐. 그게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5번이요? 왜요? 맨날 마주치면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근거로 대놓고 제시하고 있는 건 오다 가다 만나요 라는 말밖에 한 게 없잖아요. 됐습니까? 너가 5번 했구나? 근데 왜 5번을 갑자기 5번을 주장하고 나섰어 왜? 그 다음 33번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자 33번의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요거는 지금 한번 써보십시다. 안 썼으면 내가 아까 보니까 안 썼더라고요. 지금 한번 써보실게요. 우주한테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거니까 지금 한번 써보세요. 이우주.
내 목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들리니? 평소와 좀 다르지 않아,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 너 지금 로봇 같아, 지민아. 어? 로봇처럼 되게, 어떤 감정을 쭉 빼고 얘기하는 것 같으네? 뭘 계속 내야, 씨. 지민 결제카드 갖고 왔니, 오늘? 그것도 내야? 자, 우주야, 뭐라고 적었어요? 여기 빈칸에? 킬더 컴퍼니 엑서사이즈가 네, 아주 좋아요. 강하니 뭐 한 이유? 강하니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잠깐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힌트를 얻어낼 건데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우리가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This kill the company exercise 그랬으니까 kill the company exercise에 관한 언급은 앞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붙여서 이 활동, 이 운동, 이 활동이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일단 얘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이것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상황을 파악해야 왜 얘가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얘가 뭔지부터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Kill the company exercise가 왜 강력했을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At the pharmaceutical giant Merck. 실제 있는 회사입니다. pharmaceutical이라는 단어는 제약의, 약을 제조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조회사, 거대 기업이네요. 머크라는 제약 제조회사 거대 기업에서 CEO인 케네스 프레이저라는 이 회사의 CEO인가 봐요. 최고 경영자. 케네스 프레이저가 decided to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겠죠? motivate는 무슨 뜻이에요? 동기부여하다. 그럼 그의 임원들에게 뭐뭐 하라고 동기부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야, 임원들 이 자식아, 니들 상무 월급만 많이 받아가지 말고 take a more active role,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봐. 어디에 있어서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언제까지 월급만 받아 처먹을 거야? 그랬대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he는 이 사람 CEO입니다. 그 CEO는 executive 임원들에게 요청했어요. 뭐 하라고? To do something radical. 뭔가 좀 극단적인 것도 좀 해보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 극단적인 게 뭐냐면요. 생각을 좀 해내라는 거야. 어떤 생각? 머크라는 제약회사를 out of business, 사업 바깥으로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적어를 사업 바깥에 두는 거니까 머크 회사를 망하게 할 이란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겠나요? 잠깐만, 얘네들 머크 회사 아니었나요? 그리고 머크 회사의 CEO고 머크 회사의 임원진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일하는 월급 받는 회사를 망하게 하게 될 생각들을 만들어내라 그랬대. 도대체 이 CEO는 제정신인가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For the next 2 hours, 다음 2시간 동안 임원들은요, worked in group, 그룹을 이뤄서 막 머리를 굴렸어요. Pretending to be one of Merck's top competitor. Pretend to는 무슨 뜻? 인체하다, 그렇죠? 머크의 최고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채 하면서 그룹 쳐서 막 빡대가리를 굴려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게 하지? 해본 겁니다. 해라니까 한 거겠죠. 에너지가 soared, 치솟았대요. as, 뭐 할 때요? 임원들이 생각들을 해낼 때, for drugs, 약에 대한 생각이네요. That would crush their and key market they had missed. 보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약회사니까 당연히 약에 관한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약은요. crush, 무너뜨리는 거야. 그들의 것을. 여기서 그들의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들의 회사인가? 그쵸? 자, and key market, 그들의 회사와 그들의 핵심 시장이죠. They had missed. 그들이 놓쳤던, 이미 진입하지 못하고 놓쳤던 핵심 시장과 그 다음에 그들의 회사를 뭉개뜨릴 그런 약에 대한 생각을 막 했을 때 에너지가 치솟았대요. 갑자기 또 에너지는 왜 치솟은 거야? 그러자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role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여기까지 읽으면 이 사람이 왜 이걸 시켰는지가 알겠네요. 우주야, 이 사람 왜 시켰겠니 이거를? 얘 왜 머크라는 회사를 망하게 할 아이디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죠, 얘네들이. 판을 뒤집을 그런 약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의 챌린지는 뭐가 됐냐면 reverse, 뒤집는 거야. 이제 역할을 뒤집는 거야. 아까는 머크를 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번엔 역할을 뒤집어서 figure out, 해결하는 거죠. 뭐를요? How to defend,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위협. 그러니까 야, 너가 머크 회사의 임원인 너가 머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회사의 약점도 네가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우리 회사를 망가뜨릴 그런 생각을 해봐봐. 생각해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숨겨왔는데 요즘이 좀 취약했잖아요. 그래? 자, 이제 입장 바꿔. 네가 말한 그 위협을 외부의 어떤 업체가 알아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자. 방어책 생각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 CEO 대가리 되게 좋네요. 괜찮네요? 오케이. 이러한 kill the company exercise 뭐예요? 회사를 죽이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략은 무슨 활동은 굉장히 강력하더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까지만 했고 역할을 바꿨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얘네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언급이 없었으니 이 빈칸에 대한 근거는, 답의 근거는 이 뒤쪽으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석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오답 몇 번 하셨어요? 우주? 3번. 3번. 그 다음 지민? 뭐라고요? 맞았어요? 찍었대. 자, 그럼 갑시다. When deliberating. 자, 이거 좋은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와, 2학년 시험지에는 이 단어의 뜻을 주기도 하네요.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지 웬만하면 안 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about 뭐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냐면 innovation opportunity 그랬어요.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 자, 그 지도자들은 weren't inclined to take risks 그랬어요. 뭐 하지 않았대요? 뭐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은 be inclined to 동사 원형은 be likely to 동사 원형하고 같죠?
be apt to 동사 원형하고 같습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take risk는 위험을 무릅쓰다, 감수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릅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 위험을 감수하다 정도로 합시다. 감수하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를 않았답니다. 자, 왜 감수하려 하지 않았대요? 야, 잠깐만.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거 혁신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깊이 생각을 했더니, 야, 이거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 이랬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when they consider, 자, 그들이 생각했을 때입니다. How their competitors, 어떻게 그들의 경쟁 회사들이 그들의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할지를, 할 수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요, realize that, 깨달았던 거죠. It was risk. 리스크였죠. Not to innovate.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 CEO가요. 야, 임원들 니네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너 1년에 연봉 얼마야? 50억이요. 너 50억어치 값을 하고 있니 도대체? 가만히 있겠죠? 자, 우리 회사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혁신하는 방안을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뭐 한다고? 아유, 굳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해야 됩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니? 내가 이 공부 방법으로 계속 점수가 잘 나왔어. 굳이 그 점수, 이런 거죠. 지민이한테 내가, 야, 밑줄을 안 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모든 문장에 밑줄 안 치면 안 되겠니? 안 치는 게 좋거든? 근데 본인이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고개를 줘요? 본인 점수가 잘 나오니까 굳이 이거를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야, 지민아. 네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정보를 분류를 하고 정보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장에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자꾸 네가 정보와 정보 사이의 우열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지금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괜히 밑줄을 안 걷다가 한 줄 띄어서 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 위험을 내가 굳이 감수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너한테 너가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 점수를 위협하는 상대방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놈이 내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그 방법을 생각한다면, 자, 너는 어떻게 하겠어? 야, 이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여기 보세요. it to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혁신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우리.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CEO가 대가리를 잘 쓴 거죠. 그죠? 혁신 방안 마련해와.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망가뜨릴 방안을 마련해와.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The urgency. 긴급함, 위급함, 뭐 이런 뜻이네요. 혁신의 긴급함이 분명했었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올라갑시다. 자, 이 활동과 이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뭐예요? 혁신을 안 하면 그게 위협이 됐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보는 순간, 야, 잠깐만, 아웃 오브 비즈니스로, 잠깐만, 여기하고 같은 말인 건 알겠죠? Kill the company exercise하고 put them out of business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주야. 우주야. 됐어? 우주야. 됐니? 그럼 얘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유는, 잠깐만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게 곧 위험이 됐으니까. 됐어요? 그럼 봅시다. 1번.
The unknown. The unknown만 해석 한번 해볼래? 그렇죠. 이거 명사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미지의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미지의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more helpful, 더 도움이 된대요.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보다 알려지지 않는 게 좀 더 낫대요. 알려지지 않은,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2번. It highlights the progress they already made. 이것은요. 여기서 이것은 kill the company exercise예요. 회사를 죽여버리자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과정과 절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했대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3번입니다. It is not irrational, but is consumer-based practices. 이 회사를 죽이세요. 이 회사를 죽입시다 전략은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나대이 합리적인이 아니라 비합리적인이네요. 비합리적이지가 않고 but B입니다. is 소비자 기반 관행이더래요.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관행이라는 말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번이요. 이것이 즉 회사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 활동과 전략이 틀을 다시 짜는 거죠. 뭐의 틀을 다시 짰냐면 이게 틀이 지워진 활동의 틀을 다시 짠 거예요. 이익으로 구조화되어진 활동을 다시 프레임을 짠 겁니다. In terms of losses. 자, 여기서 loses가 위에 있는 뭐랑 같은 말이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에 risk라는 말이 loses라는 말이 되는 거지. 야, 이 위험의 관점에서 보니, 손실의 관점에서 보니, innovate를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innovate라는 것은 혁신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틀을, 기존의 판을 다시 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판을 다시 짠다, 틀을 다시 짠다라는 reframe again framed activity, 이게 적절한 사고체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They discuss, 그들은 토의합니다. How well it fits their profit sharing plans. 자, 그 회사의 전략이죠. Kill the company 전략이 그들의 이익을 나눠주는 계획과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요. 아니요. 그 전략이 강력했던 이유는요. 또는 내가 내 회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야, 이 상황에서도 혁신을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야, 이거 틀 다시 안 짜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괜찮니? 우주야, 집에 갈래? 우주야? 우주 집에 갈까? 우주 새끼. 잔소리를 안 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응? 너도 그림 좀 그만 그리고. 너그 어머니가 다 보고 계시더라고. 가끔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요. 전화는 잘 안 주시는데 가끔 뭐 문자 같은 거를 진짜 몇 달에 한 번 보낼까 말까인데 그러면 그걸 보시나 보더라고요. 얘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 왜 그러시죠, 어머니? 그랬더니 애 책을 보면 그렇게 낙서가 돼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전화인가? 그건 전화로 받았던 것 같다. 그 전화를 받은 지 거의 한 6, 7개월 된 것 같거든? 너한테 내가 따로 말 안 했잖아. 내가 뭐, 엄마랑 했던 얘기를 너한테 다 일일이 꼬치꼬치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집중을 못하고 있어. 왜요? 왜요? 네가 그렇게 해도 네가 점수 나오는데 현재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제 점수가 갑자기 안 나와. 그럼 잠깐만. 그럼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그동안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원인으로 찾기보다는 자꾸 이제 딴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또 할 거거든. 집중 좀 해. 그림 그만 그리고. 우주. 죽는다. 우주야, 잠바. 내려. 내려, 빨리. 얼른. 야, 내가 진짜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아, 지금. 내 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수업 시간에 저의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이 시간에는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해주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도 저하고 암묵적으로 수업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수업을 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서로 간의 약속인 거잖아. 그치? 조금만 더 집중하자. 알겠지, 우주야? 자, 잠깐만. 얘도 똑같네요. 얘도 지금 여기, 아이고, 빈칸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얘도 이유와 원인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를 빈칸에 들어갈 정보의 방향을 몰라서 안 썼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또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냥 생각 없이 또 그냥 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찾아야 될 정보부터 한번 방향 설정을 해봅시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죠. 이 사람은 came up with, 생각해냈대요. 그들의 아주 찬란한 통찰력, 그러니까 위대한 통찰력 정도로 합시다. 정말 번뜩이는 통찰력을 생각해냈답니다. at, 언제 생각했냐면 essentially the same time, 본질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생각을 해내더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잠깐만요. 얘하고 저는 그렇게 글쎄요. 수학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과목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수학사에 대해서, 수학의 역사는 더더군다나 관심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뭐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이기도 하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의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 시간에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통찰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대요. 같은 시간에 생각해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제일 위로 가볼게요.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자, 수학의 전체 역사는요, is one long sequence. 하나의 긴 시퀀스입니다. 됐어요? 자, 어떤 시퀀스냐면 taking the best idea, 최고의 생각을 취하는 거죠. of the moment,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을 취하는, 그리고 finding new extension, 그리고 찾아내는 거네요. 뭐를 찾아내는 거냐면
새로운 확장과 변형과 적용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의 연속이랍니다. 그런가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거는 우리 왜 정반합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 칸트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관심이 1도 없는 말투구나. 독일의 철학자인데 정반합, 발을 정자에 반대하는 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브가 있어요.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등장을 했더니 와, 이 아이브에 필적할 만한 예를 들어서 무슨 뉴진스가 딱 나옵니다. 서로 갈등하고 그러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아이브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걸그룹의 등장, 이게 정이면 얘가 반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랬더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아이브의 유진하고 뉴진스의 혜인하고 그래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둘이서 유닛을 만들어서 하나의 음악을 내요. 이런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문학이나 그림의 어떤 사조로 들어가면 사실주의 화풍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주의. 제목을 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자라는 거겠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자라는 게 사실주의 화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화풍이 막 커가다가 야, 이거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만이 능사겠냐? 우리는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주의 화풍에 반대하는 또 다른 화풍이 등장을 할 거라고요. 그 화풍을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면 A의 화풍에 반대하는 화풍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 양자의 예를 들어서 이놈과 이놈의 장점만을 딴 새로운 화풍이 또 나중엔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역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께서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다. 도전은 뭐예요? 한번 뜨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의 도전 뭐가 있을까요? 가뭄, 홍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한번 일어나고 홍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개체수가 줄었겠죠. 그럼 인간은 개체수가 줄지 않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도전인 홍수에 대항해서 수로라는 걸 판 거예요. 이게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로를 팠더니 물이 잘 흘러가가지고 여기가 범람하던 지역이 범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의 역사도요. 뭐다? 수학의 역사는 도전, 응전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역사 110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1100년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생각을 취해서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을 A라는 생각이라고 합시다. 이 생각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고 자 B까지 확장시킵시다. variation A2-까지 우리가 변형을 시켜보며 A를 C, D까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것들의 연속인 것이 바로 수학의 역사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our lives, 우리의 삶은요, 오늘날 are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From the lives of people.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대요. 300 year, 당연하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과 3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Mostly, 대부분은 owing to 뭐 때문이냐면 과학적, 기술적 혁신 덕분이죠. 그쵸? 300년 전에는 아마 냉장고도 없지 않았을까요? 냉장고는 있었을까? 300년 전이면 1700년대인데요. 그쵸? 냉장고도 없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그것은 혁신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The insight of calculus. 이건 미적분학이라는 뜻이에요. 미적분학의 통찰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했대요. 엄마? 미적분학까지 필요로 하는? 저는 이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적분학이 정말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필요하다니까 필요한가 보다 합시다. 아이작 뉴턴은요, 이게 뭐예요? Gottfried von Leibniz. 이 사람의 풀네임이 Gottfried von Leibniz인가 봐요. 이 사람은요, independently discovered. 독립적으로다가 발견했답니다. 미적분학을 얘도 따로 발견을 했나 봐요. 독립적으로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각각 발견을 했습니다. In the last half of 17th century.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인가 보네요. 17세기의 후반부죠. 하프는 절반이니까 17세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을 때 last half니까는 17세기 후반부에 각각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다가 각각 미적분학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a study of the history, 역사의 연구는요, reveals that, 대디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데 mathematicians, 수학자들이 had thought, 생각했던 거야.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calculus. 그러네요. 미적분학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수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Before, 뭐 하기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ame along, 나타나기 전에. 뭐? 니들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해석을 열심히 해주고 소리 좁혀서 설명했는데 여기 니들 해석해보라고 하면 지금 못하지. 또 딴짓하고 있었지 지금. 그러면서 뭐? 우주선까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었어. 제발 좋게 말하잖아 내가. 집중 좀 하자고. 그지? 그래, 오늘 졸업하고 와서 또 수업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 오늘 조금 한 1, 2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지금 수업을 듣는 동안은 좀 집중하자. 알았지? 좋게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오케이? 자, 다시 간다. 여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담겼어요. 아까 여기서 미애하고 얘는 미적분학을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그랬잖아. 17세기 후반에. 근데 역사의 연구가 이 사실을 드러내주더래. 즉, 역사를 보면 이미 수학자들이 미적분학의 모든 핵심 요소들을 생각했었던 거야. 뭐 전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미적분학의 모든 요소들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적분학의 아버지 어머니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 실제로 수학과에서 라이프니츠나 그러니까 그 수학과 학생들한테 야,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자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10위권 안에 항상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한 수학자라고 생각해? 와, 미적분학을 발견했잖아. 아니요. 실제로는요. 얘네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수학자들이 그 핵심 요소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생각했었대요, 이미. 뉴턴은 그 자신이 인정했대. 이러한 flowing reality만 한번 해석해 볼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게 무슨 의미게? When he wrote, 그가 뭐라고 썼을 때. 뭐라고 썼니? If I have seen, 내가 만약에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it is because, 그것은 아마 뭐뭐 때문일 거냐면
I have stood.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야. 어디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야? On the shoulders of giant.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야. 그랬어. 자, 질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거인의 어깨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봐봐. 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얘들아? 미적분학을 발견한 게 뉴턴이라 그랬니? 아니면 미적분학의 핵심 요소는 이미 그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수학자들이 생각했다 그랬니? 수많은 수학자들이 미적분학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뉴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뉴턴이 말한 거야. 뉴턴이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앉아 있기 때문이래. 이게 뭔 말이냐고. 다른 수학자들이 이미 미적분학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고 나는 그거를 가져다가 내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것뿐이에요. 이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 가면 거인의 어깨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이 말을 책에서 읽고 진짜 학원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는 제가 그 원장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원장이고 근데 진짜로 거인의 어깨라는 그런 학원이 있어요. 대치동에. 자,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came up with, 생각해냈어요. 그들의 기가 막힌 통찰력을 생각해낸 거야. 동시에. 자, 얘네들이 여기서 기가 막힌 통찰력은 뭐 말하는 거겠니?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하고 있던 건 얘네들은 뭘 만든 사람이라고? 미적분학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여기서 기가 막힌 통찰력은 뭐 말하는 거겠어? 미적분학. 어려워? 어려워. 미적분학을 생각해낸 거야. 동시에. 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었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앉아 있었으니까. 즉, 그 사람들 이전의 수학자들이 그것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되셨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그럼 답 고르자. 오답 몇 번 했어요? 뭐? 너도 4번이야? 4번부터 볼까요? 우주 해석해봐. They pioneered a breakthrough. breakthrough는 뭐라 그러죠? 돌파구? 뭐 이런 뜻이에요. In mathematical calculation. calculation은 뭡니까? 계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 그 사람들은 수학적 계산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개척해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이 글에서 라이프니츠와 뉴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거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얘들아. 빈칸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들어가 있는, 주어로 들어가 있는 문장 안에 빈칸이 있으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정보는 상식적으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위에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수학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수학자들이 미적분학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와, 얘네들이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도요. 뉴턴도 그 전에 수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바탕 위에 올라가서 정리한 거고요. 라이프니츠도요. 그 전에 수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거 그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정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동시에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판결을 한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2번 해석해 보세요. It was not a huge leap. 이것은 거대한 걸음이, 이게 leap이라는 단어가 한번 껑충 뛴 이런 뜻이거든요. 거대한 뛴이 아니라 from 뭐로부터?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큰 도약,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큰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큰 도약이 왜 아니었어요? 응?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견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전에 수학자들이 다 생각해 놓은 거니까. 우와, 어마어마한 놈이구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요? 나머지 1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는 얘만 35%가 나갔고요. 나머지가 다 16, 13, 19, 11, 뭐 전부 10%대라는 얘기는 아는 놈은 얘를 썼고 모르는 놈은 나머지 중에서도 몰라가지고 찍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10몇 프로씩 골고루 나눠 가졌으니까. 만약에 이것과 굉장히 이것과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요게 뭐 한 35% 나왔으면 이게 뭐 한 25%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만 35% 나오고 나머지는 15, 16, 19, 11 뭐 이 정도로 골고루 분산이 됐다는 얘기는 아는 놈은 이거 찍고 나머지는 몰라서 찍어 그냥 어느 것을 고를까 이러고 찍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거지 같은 놈. 몇이에요? 가서 단어 외우고